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치매를 멀리하게 만드는 일상 습관을 단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은 단 7초에 스스로 점검해 보고 곧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루틴까지 한 호흡으로 안내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기억이 오늘 이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부터 다잡겠습니다. 치매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올 수도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생활을 반복하는가가 뇌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 영상의 대본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낭독하며 안내할 수 있도록 호흡과 반복, 강조와 멈춤의 리듬을 모두 고려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볍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면 7초 체크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손가락으로 세며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몸을 30분 이상 움직였나요?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이나 채소를 꼭 챙겼나요? 적어도 한 사람 이상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었나요? TV나 스마트폰 대신 종이 활자, 짧은 글이라도 읽는 시간을 가졌나요? 어젯밤 최소 6시간 이상 깊게 잤나요? 낯선 길을 걸어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작은 도전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나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나누어 마셨나요? 자, 손가락은 몇 개나 접혀 있나요? 3개 이하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5개 이상이라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건망증과 치매, 무엇이 다를까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는 힌트가 있어도 기억의 고리가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건망증은 어디에 두었더라? 라며 찾다가 떠올라요. 치매는 그 물건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흐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습관은 이 차이를 벌려두는 작업입니다. 기억의 고리를 굵게, 길게, 튼튼하게 잇는 일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움직임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쓰면 강해지고 쉬면 약해집니다. 빠르게 걷는 발걸음, 팔을 크게 흔드는 리듬, 숨이 조금 가빠질 만큼의 템포는 뇌 안의 BDNF라는 단백질을 끌어올립니다. 이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서로 손을 더 단단히 잡도록 돕습니다. 뇌의 길이 넓어지고 다리가 튼튼해지는 셈이지요. 하루를 3구간으로 쪼개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12분, 점심 이후 식곤증이 오기 전 12분, 저녁 TV 켜기 전에 12분. 합치면 36분입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훌륭한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끝을 들어 종아리를 깨우고 무릎을 펴올려 허벅지를 깨우고 손가락을 힘있게 쥐었다 펴며 팔과 어깨로 피를 올립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꺼내는 습관. 그 반복이 기억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둘째는 식단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뇌다라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고 채소와 과일의 색소 속 항산화 성분은 신경세포의 녹을 막아줍니다. 매 끼니 접시에 3가지 색을 올리는 습관을 권합니다. 단백질의 흰색, 채소의 초록 또는 주황, 곡물의 베이지. 흰 접시에 3가지 색이 보이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 그 옆에 토마토 한 줌과 방울 상추를 넣고 점심에는 생선구이 한 토막, 저녁에는 콩나물과 시금치, 견과류 한 줌을 더하세요. 단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진한 국물 대신 맑은 국을 선택하는 작은 전환이 뇌에는 큰 전환입니다. 라면은 가끔, 햄과 소시지는 더 가끔, 단맛은 특별한 날에만. 혀가 당기는 순간 뇌의 내일을 떠올리며 물 한 모금 먼저 마셔보세요. 단맛의 파도는 물 한 모금으로도 잔잔해집니다. 셋째는 대화입니다. 사람과 마주 앉아 표정을 읽고 이야기를 던지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그 과정이 뇌의 여러 구역을 동시에 켜줍니다. 언어, 주의, 감정, 공감. 그래서 대화는 최고의 두뇌 훈련입니다. 혼잣말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의 예측 불가능한 응답이 들어오는 대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 한 번,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의 오늘을 묻고 내 오늘을 짧게 들려주세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진 정리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배우는 입과 가르치는 입이 번갈아 움직이며 뇌의 길은 더 촘촘해집니다. 넷째는 독서와 학습입니다. 종이책을 손에 쥐면 손끝의 촉감과 잉크의 냄새,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함께 기억을 만듭니다. 눈으로만 스치는 화면과는 달리 종이의 물성은 기억의 고리를 굵게 만듭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책이 부담스럽다면 짧은 기사, 짧은 칼럼, 심지어는 레시피도 좋습니다. 읽고 밑줄을 긋고 한 줄 메모를 남겨보세요. 오늘 알게 된 하나. 이 한 줄이 쌓이면 내일의 나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리코더의 첫음, 수채화의 첫 붓질, 낯선 언어의 인사말 한 단어. 뇌는 새로운 것을 만날 때 가장 환하게 켜집니다. 다섯째는 잠입니다. 잠은 뇌를 치우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밤새 씻겨나가고 그 사이사이에 배웠던 정보가 서랍으로 분류됩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너무 들쭉날쭉하게 자면 서랍 분류가 엉망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과 거리를 두고 따뜻한 물로 손과 얼굴을 씻고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둡니다. 낮잠은 좋지만 길면 해가 됩니다. 20분에서 30분, 달콤한 낮잠은 밤잠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여섯째는 새로움입니다. 익숙한 길만 다니면 뇌는 졸립니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낯선 골목을 걸어보세요. 초록이 더 짙은 길, 오래된 벽돌 담장, 작은 공방의 쇼윈도, 새로운 표지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순간 뇌는 주의를 켜고 기억을 붙들고 감정을 덧칠합니다. 오래된 일상에 작은 변수 하나를 얻는 기술, 그 기술이 뇌의 나이를 되돌립니다. 새로운 반찬을 하나, 새로운 노래를 한 소절, 새로운 운동을 세 동작. 새로움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일곱째는 물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물을 원합니다. 뇌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탈수는 곧 주의력 저하로, 집중력 저하로, 기억력 저하로 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증이 오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십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점심 전후 한 잔, 오후 한 잔, 저녁 한 잔. 컵 4번, 병 하나.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기분을 환기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물을 하나 더. 단 음료를 마셨다면 물을 2잔 더.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맑음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다시 7초 체크를 반복합니다. 오늘 몸을 움직였나요? 단백질과 채소를 챙겼나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었나요? 종이의 활자를 읽었나요? 6시간 이상 잤나요? 새로운 것을 시도했나요? 물을 충분히 마셨나요?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강화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반복으로 만들고 기억을 반복으로 지킵니다. 이제 생활을 실제 루틴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손을 깍지 껴 머리 위로 기지개를 켭니다. 어깨가 열리고 가슴이 펴집니다. 침대 가장자리로 천천히 이동해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을 들어 종아리를 깨우고 발 뒤꿈치를 들어 허벅지를 깨웁니다. 1분.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작은 접시에 견과류를 5알만 꺼내 두세요. 아침 식사에는 달걀과 두부 중 하나, 채소 2가지, 밥 한 공기는 반으로. 이렇게 한 끼를 열어두면 하루가 안정됩니다. 점심 이후에는 같은 자리에서 리듬을 바꿉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종이 메모지에 오늘 해야 할 일을 3줄만 씁니다. 전화 한 통, 걷기 12분, 물 한 잔. 쓰는 행위 자체가 뇌의 길을 밝힙니다. 저녁에는 TV를 켜기 전 12분만 먼저 걷습니다. 실내라면 제자리에서 외출이 가능하면 복도에서, 안전이 확보되면 집 앞 골목에서, 숨이 약간 가쁘다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TV를 볼 때에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돌리고 목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 스위치를 한 칸 낮추고 화면을 멀리 두고 차 한 잔을 데웁니다. 라벤더 향이 담긴 찬 물수건으로 손등을 닦으며 오늘을 정리합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유지해도 몸은 변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실패에 대해서도 미리 말해둡니다. 습관은 늘 직선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틀은 성공, 하루는 실패, 다시 이틀은 성공. 이 지그재그가 정상입니다. 실패한 날은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실패를 기록하세요. 오늘은 저녁에 라면을 먹었다. 내일은 국물의 절반만 먹겠다. 오늘은 물을 2잔밖에 못 마셨다. 내일은 아침 잔을 컵을 바꾸겠다. 실패를 관찰하면 실패는 재료가 됩니다. 재료는 다시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짧은 이야기 하나. 70을 넘긴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굳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늘 같은 길, 같은 메뉴, 같은 TV 채널만 보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약속 시간을 잊고 물건을 찾다 짜증을 냈습니다. 가족은 불안했고 본인은 억울했습니다. 그분이 바꾼 건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집 앞 놀이터를 빙 돌아오는 12분. 처음에는 숨이 찼고 무릎이 묵직했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걸으며 동네 사람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저녁 식탁에 채소 반찬이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이 깊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분실이 줄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거창한 걸 한 게 아니다.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했을 뿐이다. 반복이 뇌를 살립니다. 반복이 나를 되찾아줍니다. 이제 위험 신호를 정리합니다. 단 음료가 매일 식탁에 오른다면, 밤마다 잠들기 전 화면을 오래 본다면, 낮 동안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도 걷지 않았다면, 갈증이 없다는 이유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 모두 뇌에게는 빨간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했다면 오늘 이 대본의 한 문장만 실천해 보세요. 광고 시간에만 일어나기. 아침 물 한 잔. 대화 하나 먼저 던지기. 작은 신호를 바꾸면 큰 방향이 바뀝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법도 제안합니다. 혼자만의 의지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규칙을 공유하세요. 월요일에는 가족 산책, 화요일에는 손주와 책 읽기, 수요일에는 저염 요리 도전, 목요일에는 사진 정리, 금요일에는 새로운 길 걷기, 토요일에는 장보기, 일요일에는 휴식과 정리. 요일에 이름을 붙이면 기억은 패턴을 만납니다. 패턴은 습관을 돕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오늘의 채소를 돌아가며 소개해 보세요. 누군가는 오이를, 누군가는 브로콜리를, 누군가는 방울토마토를. 그 작은 발표가 대화를 만들고 대화가 기억을 살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7초 체크. 오늘 몸을 움직였나요? 단백질과 채소를 챙겼나요? 대화를 나누었나요? 종이 활자를 읽었나요? 6시간 이상 잤나요? 새로움을 시도했나요? 물을 충분히 마셨나요? 같은 질문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이유, 우리는 습관을 설계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알람이고 대답이 실행입니다. 불안할 때를 위한 문장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의 나를 돕는다. 이 문장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문장 하나가 방향 하나를 지켜줍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늦어도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제 일상을 30일 캘린더로 엮어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상 물 한 잔과 걷기 12분만 붙잡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틀 성공, 하루 실패, 다시 이틀 성공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주에는 채소 2가지와 잠들기 1시간 전 화면 끄기를 얹습니다. 셋째 주에는 대화 1번과 종이 읽기 10분을 얹습니다. 넷째 주에는 새로움 하나, 낯선 길, 낯선 반찬, 낯선 노래를 얹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노력처럼 느껴졌던 것이 루틴이 되고 결심 없이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때 7초 체크는 자연스러운 자기소개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내 뇌를 돌봤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실패에 엄격하고 성공에는 인색합니다. 오늘 물 한 잔을 챙겼다면 작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오늘 대화를 먼저 걸었다면 스티커 하나 더. 오늘 종이책을 펼쳤다면 또 하나. 스티커가 모이면 눈으로 보이는 성취가 쌓입니다. 성취는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행동은 다음 성취를 부릅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기억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엔진입니다. 이제 엔딩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치매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반복했니?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몸을 움직였고, 단백질과 채소를 챙겼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종이를 읽었고, 충분히 자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물을 마셨다. 이 대답이 내일의 여러분을 기억하고, 모레의 여러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연결할 것입니다. 영상이 여기서 끝난다면 아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본은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잡았습니다. 문장 사이마다 잠깐의 멈춤을 두고 같은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반복했고 실천을 구체적인 루틴으로 엮었습니다. 여러분이 낭독하실 때 쉼을 두고 강조를 두고 질문을 두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그 잠깐의 기다림이 시청자의 머릿속에 길을 냅니다.
그 길이 내일 다시 열릴 수 있게 설명란에 7초 체크 문장을 그대로 남겨두세요. 몸을 움직였나요? 단백질과 채소를 챙겼나요? 대화를 나누었나요? 활자를 읽었나요? 6시간 이상 잤나요? 새로움을 시도했나요? 물을 충분히 마셨나요? 이 7문장이 여러분 채널의 시그니처 인사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맑기를, 여러분의 기억이 오늘보다 단단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루틴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깊은 호흡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